자,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네, 언제 5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마지막 주를 맞이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또 봄에 그러한 랠리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중인데요. 오늘 여러분 어땠었어요? 오늘 조금 시장이 어땠었습니까? 조금 어떻게 그렇게 활발한 그러한 느낌은 별로 받지는 못하셨죠? 예. 자,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막 쭉 강한 그러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였고요. 역시 이제 지난 주말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좀 만났었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32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침에 흐름이 괜찮다. 오후에 이제 밀려나지만 이대로 마감만 된다면 오히려 다음 주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후가 들면서 좀 제법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전일 이 캔들이 이게 빨간색의 양봉이었으면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3200포인트 가서 밀린 것도 조금은 아쉬운데 거기다가 지금 5일선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조금 매도세가 이제 오후가 들면서 강하게 들어와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조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32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까지 이 부분까지도 이제 조금 이번 주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3250포인트까지만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더라도 분위기는 좀 사뭇 달랐을 거예요, 오늘. 자,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의 모습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3150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다시 우리 시장은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3100에서 3150포인트 사이에서 왕복을 하면서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다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조금 이제 위로를 받자고 할까요?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인의 그런 매수세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였죠.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뭐 매일매일 몇천억씩 매도 우위, 심지어 많을 땐 1조 이상의 그러한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소 조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또 종반에 조금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220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채로 이제 마감을 하였고, 개인은 역시 플러스 매수 우위죠. 그리고 기관도 한 370억, 그러니까 아주 작죠. 작은 그런 소량이나마 매수 우위로 보여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안심할 것은 아닌데 이제 매도세는 다소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보다는 다소 줄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나마 조금은 다행스럽다 할까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계속 외국인이 쏟아진다면은 결국 이 3100포인트도 또 이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탈해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은 횡보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수는 그렇게 빠지진 않은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이죠, 심리. 계속해서 이제 1월 이후로 좀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좀 지쳐간다 할까요?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자꾸 마음은 자꾸 이제 지쳐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지쳐가는 모습이라면은 이제 좀 작은 반응이랄까요? 악재와 같은 이런 악재에 가까운 불리한 쪽에 가까운 작은 모습이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지금 표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꼽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이렇게 지난 주말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그래서 양적 완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 가지고 이제 경제 부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생각보다 이제 그 회복세가 가파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푼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 양적 완화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뭐 지금도 테이퍼링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테이퍼링에 관한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의가 될 그런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4월달 실적도 좋았고요. 그렇대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가 조금 더 빨라진 것일 뿐이거든요. 지금 뭐 실시한다 그런 거 바로 조기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제 좀 시장은 항상 어때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선방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시장에 좀 불리한 그러한 쪽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여기 시장에 이제 좀 깔려 있다.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하나의 그러한 시장에서의 지금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어때요?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가상화폐 시장, 얼마나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이 커졌는지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우리 증권 시장 있죠.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보다는 돈의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돈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커졌어요. 근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제한을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들이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 가상화폐가 사실은 기술주들을 좀 이끌어낸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굴이라도 거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 채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매물 이런 수요들을 이제 좀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뭐 삼성전자가 오른데도 그러한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꺾이게 되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이렇게 조종을 받고 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죠. 그 우리나라도 어때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그런 종목인데 공교롭게도 그 두 종목이 어때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두 종목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또 다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수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상승의 쪽에 영향보다는 좀 행보라든지 하락 쪽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행보 조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시장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쪽으로 누구나 다 접하고 있는 이러한 쪽을 그 이슈들을 가지고 뭐 시장을 판단한다든지 관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또 다른 면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3월 달부터는 소형주장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하시죠? 아마 이번 소형주장에서 수익이 꽤 그래도 괜찮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형주들이 이제 사실은 강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형주들이 지난주부터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되더니 주말 그리고 오늘 어때요? 드디어 이제 추세적으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시피 한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드디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소형주들이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는 한데 탄력이 이제 조금 떨어질 때에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들의 추세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근데 주말과 오늘 사이에 드디어 이제 좀 이탈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아파요.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그리고 뭐 저기 비트코인이 어쩌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뭐 테이퍼링 하고 있지만은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 주식 시장에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건데 사실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매수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 기술주라는 것은 어때요? 아무리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은 다 여러분 매도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소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이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셨을 겁니다. 내지는 매도를 좀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 있죠. 기술 뭐 이런 거, 기술 그리고 막 뭐 창투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다 이격 났잖아요. 이격 났었고 뭐 반등까지 이제 다 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이격 난 종목을 가지고는 있을지는 않으실 거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사실은 그러한 이슈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역시 소형주예요. 소형주 어때요, 여러분? 오늘 좀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눈에 띄지는 않았죠. 사실 이번 주는 좀 중요한 때였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형주들이 역시 이제 이격이 나서인지 그렇게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격난 종목들이 조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종목 내 그 어떤 섹터 안에서도 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소형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소형주거든요. 네, 소형주인데 소형주 안에서도 오른 종목이 있고 못 오른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격난 종목은 조종이고 그동안에 오르지 못한 종목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것인데, 역시 이제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오르던 종목들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제 또 쉬러 들어갈 때 다음 타자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들이 탄력 있게 올라갔거든요. 출발할 때는 탄력 있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맛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이 후발대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처럼 탄력 있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만은 이내 또 음봉이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좀 다소 이렇게 좀 맥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강도가 확실히 오늘 소형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시장에 나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 제목을 그래도 이제 조정이 있더라도 나가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방 제목을 잡으면서 오늘 이제 그 후속 나가는 종목을 보면은 사실 한일 단조 이런 종목이 이제 쫙 나가려고 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강했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상승하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이제 밀린 거죠. 사실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다음 타자로 나서서 이렇게 시장이 이제 순환하면서 순환별 랠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실 이 종목은 상한가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물론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 막판에 오히려 이제 밀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렇게 되어지면은 현재 이제 분위기들 아까 소형주 차트에서 본 그런 분위기들이 개별 종목에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론 뭐 가는 종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그 수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5월달까지만 해도 수익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5월 초 중반까지는 그래도 뭐 수익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고 오히려 뭐 중소형주들은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어때요? 다소 이렇게 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강세장이 작년에도 이제 크게, 당연히 작년에 굉장히 큰 강세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처럼 3, 4월 달까지에서도 이제 강세장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수익률 익숙해 있죠. 여러분 한 종목에 이렇게 하나의 종목들이 성공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제 하나의 마디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마디가 이제 각각 다르겠지만 보통 몇 프로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중소형주 같은 건 뭐 20, 30%는 금방 나올, 제대로 된 출발만 딱 맞는다면 금방 나올 것이고, 강세장이 또 다를 때는 어때요? 인도 부자님 30%세요? 네, 뭐 그 정도면 뭐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한 50% 이상도 나오고, 그죠? 좀 센 종목을 잡게 되면 100%까지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0% 이상 뭐 얼마 전 이제 철강주 그리고 건설주가 나갈 때만 하더라도 센 종목들은 뭐 100%씩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100% 50% 이상씩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강세장이 이제 1년 이상 놓여 있다 보니까 눈높이가 다소 좀 커졌다고 할까요? 최근에 예전에는 수익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2019년, 2018년도 이때는 수익이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조정 중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지금은 행복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 할까요? 네,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죠. 이렇게 종목이 탄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이왕이면 어때요? 좋은 종목이 워낙 많았으니까 비슷한 조건이면 이제 좀 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려고 애를 썼죠.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러한 애를 쓰는 부분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았듯이 어때요? 상한가 간 종목도 금방 풀려버리고 밀려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낮춰주자,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르는 정도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이제 선전했다,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상승보다는 적당히 올라오는 종목들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면서 좀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역시
예전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저기 지금 보면은 우리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있죠? 예, 성신양해 같은 거, 이런 종목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거죠.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지켜낸다면 또 다시 한번 관심 가져 볼 만합니다. 대신 더 안 빠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밀리지 않는다면은 한번 사볼 만해요. 그래서 지그시 가지고 있다 12만원, 13만원까지 목표를 잡고, 제가 이제 12만원, 13만원까지는 목표를 잡아 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사실은 이런 패턴을 해서 강하게 가려고 하면은 바로 상승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좀 맞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보면은 약하다는 게, 이제 조금은 기대가 약하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또 돌아서서 가면 됩니다. 가면 되기는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난 이 근래 이제 잘 오르는 종목이 철강, 그리고 건설, 뭐 이러한 종목들이었죠. 뭐 해운도 있고, 그리고 조선도 있고요. 우리 포스코 올라갈 때 보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이제 좀 조정 들어왔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데, 포스코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상승의 좀 탄력이 좀 크죠. 예, 상승의 탄력이 크면서 이제 시장이 이때 보면은 이제 잠시 조정했다 바로 이렇게 튀어나갔거든요. 이렇게 조정은 있었습니다. 이때 조정은 이렇게 딱 맞지만은 그 다음날 어때요? 바로 갭으로 이렇게 땅땅 상승하면서 바로 튀어나갔죠. 그러면서 강한 탄력으로 달아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포스코 뒤를 이어받아서 나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호텔신라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받은 종목이라면은 탄력이 이제 강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탄력이 강해요, 호텔신라. 근데 포스코가 이렇게 땅 튀어나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살짝 좀 아쉬운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다음에 나갈 것은 어떤 내수 이런 관련 이제 소비재, 그리고 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았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가치주 속에 이제 성장주, 기술주보다는 가치주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한데, 이 종목들이 나갈 때 보니까 이전에 이제 주도주들 나갈 때보다는 다소 조금 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수익률을 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조금만 우리가 낮추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너무 크면은 또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낮추어 준다면은, 그래도 이제 조정장일 때는 어쩌면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무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또 시장이 갑자기 막 밀려나고 하면 손실이 커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입니다. 아마 각자의 어떤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목마다의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중기, 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종목이, 이 종목은 나는 단기로 보겠다, 아니면 중기로 보겠다, 아니면 장기로 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에 대해 가지고 이탈하는 종목들이죠. 벗어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거 빠지는데 조금 기분이 좀 꿀꿀하긴 한데 저러다가 나 살아나겠지, 이거 아닙니다. 살아나겠지 하고 놔두면 더 빠져요. 그래서 뭔가 이탈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자주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탈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오히려 조금 축소를 해볼, 비중을 좀 줄여야 할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확실히 보면은 이제 저 앞에서 수익이 났던 NI스틸 이런 종목들은 이제 꽤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100%씩 이렇게 수익 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꺾이는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제 꺾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조정을 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해 나간다,
그러한 종목들이 보인다면은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좀 오늘 빠졌는데 좀 늦게 팔아도 아직까지는 수익이 깔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 뭐 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종목도 있어요.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다가 빠져버리고 밀려나버리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저기 삼성전자처럼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한 번에 반등을 이제 보여줄 만한 모습은 4월 초에 좀 있었죠.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쭉 하락하고 있던, 그러니까 1월 이후로 하락하고 있던 이러한 종목이 4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는 85,000원까지도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다가 어때요? 은근히 또 내려오게 되죠. 이때만 해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이렇게 직행으로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환의 모습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어때요? 괜찮아 보이긴 하다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이렇게 그 8만 원까지 깨고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도 반등은 살짝 하기는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기 2월달, 3월달부터 보면은 이 가격대가 있잖아요. 지켜내는 가격대가 81,000원에서 한 82,000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탈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탈해 나간다고 좀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그런 것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괜찮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방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일 때마다 뭐 비중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조금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매도를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다면 또 기회가 보이면 어때요? 그 기회가 보이는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상승할 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어때요? 벗어나는 종목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실폭이 더 커지면서 또 현금이라든지 이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또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각각의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세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확인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세 다 알고 계시죠? 추세를 알고, 추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추세, 처음부터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다. 뭐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거 먹겠다.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보겠다. 이런 그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세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종목에 대한 그러한 추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꼭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요즘은 이제 종목 진단이 안 되는데 예전에 뭐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은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덜어내기는 애매한,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다고 오르기까지도 조금 이렇게 불리한, 오르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이탈하기 시작할 때 그때 좀 줄여 놓았으면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내려온 종목도 있습니까? 아이고, 저런 인도 부자님 조금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깨거나 하면 반등 기다리지 말고 좀 계속 내일 또 내려온다 그러면 좀 줄여 놓아야 되겠죠. 네. 조금은 그걸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좀 빠졌죠, 여러분. 그죠? 4월 달이나 이때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계좌가 좋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아쉽거든요, 사실은.
예, 아쉬우면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은 그러한 아쉬움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죠? 뭐 누구나 다 듭니다. 그건 저도 들고요. 자, 그렇게 된다 보면은 특히 요즘같이 이제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귀해요. 장이 들어올 때는 뭐 오늘 안 사도 내일 또 오르고 또 이 종목 아니더라도 내일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되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더 귀해졌거든요. 이전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르는 종목이 보인다면 이 종목에 좀 더 실어가지고 내가 빨리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금 더 지금 이 종목이 강하게 가니까 여기서 좀 더 실어가지고 조금 더 만회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평소에 들어가는 비중보다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비중을 잡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듯 하다가도 음봉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샀는데 다른 평소보다 비중을 조금 더 샀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면 실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괜히 더 사가지고, 그죠? 평소에 사는 것만큼 사도 좀 더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쉬운데 더 많이 사면은 또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아쉬운데 여기서 또 깎여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깎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커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돼요. 올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보면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양봉 있죠? 지금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와 가지고 괜찮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종목도 오늘 보니까 전일 양봉 있죠? 그 이하로 이렇게 음봉이 오히려 더 크게 나와 버리는 그러한 종목들도 오늘 꽤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지 좀 이해는 되십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예. 이게 뭐 하나의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 적합할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오늘 그랬던 종목들이 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 내려온 종목이 있어서 이해되세요? 인도 부자님은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 거고. 자, 하이닉스도 조정을 많이 하였죠. 조정하면서 이제 5일선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깊이 있게 이렇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진 않는데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제 봅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좀 괜찮죠? 이제 돌아섰으니까 쭉 하락하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아직까지 추세에 살아나온 종목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사보겠다. 그래도 돌아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조금 내가 여기서 비중을 그래도 장은 좋지 않지만 좀 사가지고 이렇게 반등 올라올 때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나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대되는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근데 20%가 오르는 효과를 누린다면 비중을 평소보다 2배로 더 사버리면은 10% 오를 것이 20%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중을 2배로 사버리면. 그죠? 자, 근데 그건 기법 아닙니다. 그걸 지금 제가 그것도 기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이 종목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양봉 있으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은 요거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처럼 이렇게 울선을 완전하게 회복했는데 전일은 이제 절반 정도 걸쳐 있는 거는 완전히 울선을 회복한 거거든요. 회복하면 깨지 말아야 되죠. 근데 제 차 이렇게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데 더 샀다가 이렇게 딱 내려가 버리면은 아이쿠 하면서 더 손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특히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잘 먹었다가 조정 들어올 때는 언제나 좀 아쉽거든요. 아, 그래도 고점에서는 내가 이게 본 가격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럴 시장이 이제 올라가지고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 하면은 뭐 수익률이 의미 있는 그런 목표 수익률 있죠. 뭐 100%라든지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 보통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구간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갔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그만큼이 아쉬운 것이고, 사람은 이제 항상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니면 또 이제 목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얼마를 달성하고, 그래도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이 시장이 조정 오니까 이런 딱 떨어지는 목표 금액에 살짝 모자란다시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심리상 이걸 빨리 메꾸어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것도 욕심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기다리면 다음 상승에서 또 메꾸어져요. 근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가운데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참아내기만 하면 다음 상승의 상승 추세는 어때요? 조정이지만 다음 상승에서 고점을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넘어갈 때 다 메꾸고 더 높은 수익에 가게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빨리 메꾸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중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비중을 이제 늘리지 않는 것과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현금에 조금 보유를 해 놓으세요. 현금. 지금 거의 현금 없으시죠? 아마 강세장이 이렇게 있고 난 뒤에 보면 거의 그때 보면 현금을 많이 쓰셔가지고 현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그 익절한 부분들은 그 보면은 이제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돈으로 즉시 바로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하기 바쁘셨을 텐데,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원금에다 수익이 이렇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수익 난 것은 따로 현금 비축분으로 남겨두고, 이거 원래 있는 원금 있죠? 요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익 났죠? 뭐 100 해가지고 수익 나가지고 30% 수익 나면 130 되죠. 그럼 이 130을 가지고 통째로 또 다른 종목에 가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30 정도는 떼놓고 원래 있는 100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30 정도는 어때요? 현금으로 좀 비축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종목은 이제 계속 보고 있죠. 어떤 걸 사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확실하지 않다면, 뭐 주식에서 확실한 건 없는데, 내가 이제 보기에 보면은 그래도 매수할 때 보면 이 종목은 조금 매수하기에 가깝구나라는 종목이 있을 때 매수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을 때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가깝기는 한데, 좀 예전에 내가 보고 있던 종목에 비해서 이러한 사인이라든지 모양새가 좀 또렷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쉬운데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은 보통 보면은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매수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볼 땐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매수 사인이라든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이 좀 더 명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매수가 가능한데, 조금 사실은 다 그 사인이 나옵니다. 종목을 매수할 때 보면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할 때 보면은 좀 그런 패턴에 가깝고 매수의 신호에게 가깝다. 이거는 한눈에 봐도 그런 신호에 가깝다라는 확신이 좀 더 강하게 들 때 보면 대부분의 그때는 어때요? 성공적인 매수가 되죠. 예, 성공적인 매수가 되어지는데, 항상 보면 아쉬움 속에서 뭔가 이렇게 게으름직한 아쉬움 속에서 매수 한 종목은 성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역시 결과도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나는 상승을 보고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미끄러져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한 번 더 다졌다가 올라오면서 상승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보고 있는 그런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아쉽다면은 통과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가 꺾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또 대형주가 받쳐준다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때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대형주 몇몇 종목이 또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그 뒤를 받쳐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조금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때는 어때요?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주도 지금은 사실 중립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중립.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상승 쪽으로 잡을 때 그 정도가 돼야 소형주가 이제 어느 정도 쉬고 그 사이를 또 대형주의 시작이 그동안 쉬었으니까 대형주들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빠지고 그 뒤에 올라오는 종목이 진짜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시장이 사이클 보고 종목들을 이렇게 관찰하면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있는 종목도 물론 잘 가는 종목도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다가 가는 듯하다 빠져버리고 그 뒤에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쉥 달아나는데 뒤에 오는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두를 필요가 없죠. 주식 시장은요, 만약에 지금 오는 기회 있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조금만 기다리면 그 뒤에 오는 기회가 더 좋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격언에도 있거든요. 예. 우리 버스 놓친다 이런 이야기 있죠. 주식 시장에서는 버스 놓치면 어때요? 늦잖아요. 그래서 늦기 때문에 제때 오는 그 시간에 맞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에서는 버스 놓치면 뒤에 더 좋은 차 옵니다. 더 좋은 차 와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출퇴근 시간에 기다리는 버스 오는데 한참 기다려가지고 오는데 그 차 탔는데 어때요? 꽉 차죠? 근데 똑같은 버스가 뒤에 오는데 텅텅 비운 채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차가 어때요? 길이 막혀가지거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 되는 사이에 바로 뒤에 똑같은 버스가 왔는데 뒤에는 텅 비어 있잖아요. 뒤에 타면은 더 여유있게 편안하게 탈 수 있듯이 주식시장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종목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더 관찰하면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바로바로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르는 종목 후속주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시장 조종할 때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있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지거나 개수는 좀 줄었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어차피 지금 좀 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조금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네.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이제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추세를 계속해서 체크하라는 거죠. 방치하지 말고 체크하라. 여러분 자꾸 그 수익률을 확인하는 거하고 추세를 확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관리 안 해도 어때요? 나중에 다 망가져가지고 잡수만 무성한 그러한 정원이 되어버리듯이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를 확인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비중을 높이지 마라.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면 너무 비중을 느려서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이겨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뭐였죠? 확실하지 않은 패턴이라면은 좀 애매하고 아리송하다, 확신이 조금 덜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좀 약세장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상승세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마냥 치고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전략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소 약간은 방어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고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건설주, 철강주 이런 거 이제 조금 쉬어갈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뭐 다음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기 막 가치주에 가까운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소비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데 그러한 종목들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라간다, 보통 이렇게 오르는 듯 하다가 한번 눌러주죠. 근데 눌러줄 때 더 빠져버리는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늦추면서 확인하면서 더 안 빠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막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 뭐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만 힘내세요 하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장 빠질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고 또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건 이제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이제 초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당장 또 달려나간다, 막 적극적으로 돌진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냉정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뭐 지난주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들이 조금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그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뭐 벌써 그렇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가 막 여러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강력한 테마로 자리를 잡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강력하게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게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러한 것에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어때요? 너무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썩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지만 희망을 뭐 잃지는 마시고요. 또 하시는 대로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또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또 다음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 가면서 건너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뭐 그동안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좀 조심스럽게 가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해되셨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또 이제 시장을 살펴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한 주, 또 성공 투자는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